최초에 지금 지금 전총주 씨 입장에서는 공범이라고 이렇게 갔지만 예. 이게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뭔가 이 조사도 받고 뭔가 변호인의 조력도 좀 받으면서 이렇게 공범으로 가는 프레임이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다. 좋을 게 없다 이거. 예. 이런 조언을 조금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약간 법률적 조언의 분위기가 납니까 지금? 예. 남현희 씨는 범죄 행위 전혀 몰랐나요? 피해자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기 공모한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남현희 씨랑 공모하셨나요? 남현희 씨는 범행에 대해 아예 몰랐던 건가요? 남현희 씨가 고소했는데 실명 어떻습니까? 피해복 계획 어떻게 되세요? 실질 심사에서도 혐의 인정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사기 범행 위에 남현희 씨에게 접근한 겁니까? 변호인 말로는 재산이 거의 없다던데 피해자 변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틀 동안 20여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도 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 대질 신문이든 뭐든 어쨌거나 수사를 통해서 그 남현희 씨와의 그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그 실체가 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 그리고 요즘에 뭐 전세 사기 앞서 예고 드렸죠. 전세 사기 등등등 요새 사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분 모셨는데요. 우선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웅혁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좀 반갑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셨는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경민 변호사께 일단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됩니까?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일단 정가 시범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범죄 전력이 많습니다. 범죄 전력도 많고 이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피해자가 15명, 그리고 피해 액수가 19억에 이르기 때문에 일단은 범행이 되게 중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뭐 확실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밀항을 시도를 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씨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적어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인정을 하고 가는 모양새로 가야 그래도 혹시나 불구속으로 한번 영장이 기각되는 거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죠. 아까 잠깐 설명 나왔는데 그 변호인이 전총조 씨 변호인이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뭔가를 좀 예상 뭔가 의도를 해서 한 건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여러 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변호사라고 한다면 딱 하나의 안을 보고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어쨌든 일단은 나중에 뭐 사건이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지금 구속이 달려있는 상황에서는 인정을 하고 피해 회복을 해주려는 모양새를 가는 게 전 씨 입장에서 사실 제일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부분도 뭔가 좀 의도가 있다 이건데 그런데요. 일단 사기 사건이 통상 보니까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보통 뭐 한 1년이나 1년 안 되는 뭐 형량이 나온다면서요? 네, 이게 조금 뭐 지금 이렇게 전 씨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도 이 사기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을 때 이 처벌수가 그렇게 높지 않구나 이런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기존에도 사실 사기 범행이 워낙 많았었고 지금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사기꾼이 지금까지 뭐 없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얼마나 처벌이 약했으면 사실 정가를 뭐 5범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뭐 4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처벌이 너무 낮으니까 뭐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너무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초범인 경우에는 뭐 피해 회복을 좀 일부만 해줘도 사실 징역 1년에서 뭐 징역 3년 사이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집행유예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재범이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100억을 최근에 이제 100억을 또 사기를 친 경우가 있었는데 100억 규모의 사기요. 그 경우에도 사실 징역 2년 6월에 그쳤던 사건입니다. 2년 6월이요? 이만큼 사실 형량에 있어서는 2년 6월이면 제가 알기에 3년이 안 되면 집행유예 가능한 형량 아닙니까 그거? 가능은 하지만 일단은 뭐 피해 회복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형은 2년 6개월로 선고가 되긴 했습니다. 100억인데요. 이건 조금 상식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법감정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드리면 지금 전총조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일단 피해 뭐 15분이 계시고 19억 정도 이게 뭐가 좀 특정됐어요. 일단 규모는 이 정도면 형량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거 전제로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누범 기간이거든요. 2020년에 어쨌든 지금
본인이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를 받았었고 이미 직전 가장 최근 게 2년 3개월짜리. 예.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 지금 3년이 지나기 전에 또 이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누번 기간으로 인해서 장기 2배까지 가중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처벌이 엄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국민의 법 강정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징역 5년에서 한 10년 안쪽으로 그렇게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뭐 아직은 모릅니다만 일단은 예상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전례나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그 정도는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인데요. 일단 이웅혁 교수님. 네. 아까도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지금 전청조 씨요. 지금 세상에 얼굴이 다 공개돼서 다 아는데 오늘 또 본인이 가리고 나오더군요. 근데요. 일단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청조 씨가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떠들썩한 상황에까지 안 갔으면 저렇게 나오면 누군지 몰랐겠죠. 근데요. 사기범 중에서도 상습 사기범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얼굴 공개되고 신상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거 안 됩니까? 이 법에 이제 근거가 있어야 얼굴 공개가 가능한 거죠. 그 법 자체가 이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이제 특례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특정한 강력범죄에 해당이 됐을 때 강력범죄. 네. 이를테면 뭐 살인죄라든가 뭐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라든가 그랬을 때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 공공의 이익이 있고 청소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런 요건에 맞췄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법제는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경우 일단은 지금 상습 사기는 강력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강력범죄는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얼굴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알려짐으로써 유사한 피해자의 제보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히 단순히 뭐 한 번 정도 사기가 아니라 계속 누번, 5번, 10번까지 가는 사기 범죄자들은 뭘 얼굴 알아야 안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 이 얼굴 공개 제도가 상당히 독특한 제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얼굴을 가려주고 마스크 제공해주고 이런 나라가 없죠. 사실 그 뭐 CNN, 뭐 BBC, 뭐 뉴욕 타임스 이렇게 그 사기범이 검거가 됐다고 한다면 그 얼굴 자체가 그대로 공표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범죄 사건은 공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는 공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얼굴이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른바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장에 너무 과도한 좀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상습 사기 또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와이칼라 범죄에 해당이 되는 사실상 일반적인 길거리 범죄 못지않게 사회에 대한 폐악은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형식 논리에 의해서 사실상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 양형도 상당히 적고요. 그러니까 뭐 횡령이나 사기 이런 범죄자들 보게 되면 차라리 횡령 사기를 저질러서 감옥에 5년 10년 있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더 크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수지 많은 비즈니스다.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여지도 지금 이런 이 와이칼라 범죄에는 노정이 돼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무슨 손익계산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근데요. 하나 이거는 뭐 어떻게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영상 보셨는데 정청조는 지금 얼굴 다 알려졌는데 왜 얼굴을 가리고 나온 겁니까? 오늘 왜 스스로 가리고 저러고 있을까요? 본인 자체는 지금 대중을 어떻게 대하는 방식 또는 무엇인가 이미지 형성에 대한 노하우를 사실은 일반적인 범죄인보다 훨씬 월등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타고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서 깜짝 놀란 바와 같이 심지어 성 정체성까지 속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했고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떳떳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은 본인에게 양형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저런 모습이 낫다. 그렇죠. 차라리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려고 하고 대중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결코 손에 들 것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만약에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저랬다면은 갑자기 살짝 화가 나려는 듯한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저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아무튼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이런 사기 범죄자들, 상습 범죄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책 제목도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뱀이다라고 하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뱀. 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복을 입었으면 아주 멋있고 젠틀한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고 그런 모습이 뉘앙스로 있죠. 꼭 지금 뭐 전청조 씨가 그렇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와이칼라 범죄의 표상을 그렇게 얘기하고 책 제목도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목전에 생기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예. 정확히 능동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반 범죄인보다 훨씬 뛰어나다. 예.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영장실질심사 이런 과정에서도 모든 것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부 인정 전략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걸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분석을 좀 깊게 해 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 전청조 씨와 함께 남현희 씨도 계속 의혹의 대상으로 올라 있는데 최근에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 대해서 한 얘기가 살짝 뭐가 바뀌어요. 말이요. 지금 그 바뀌는 말의 영상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준비했거든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 몰랐다라는 증거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거까지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남현희 씨한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 제가 한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저는 남현희 씨한테 생활비를 한 번 안 준 적이 있었어요. 정말 뭐라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레슨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여전히 진심으로 아낍니다. 남현희 감독님을 정말 단 0.01%의 거짓도 없이 사기를 치려고 당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경민 변호사. 지금 이거 시차가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남현희 씨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실이다. 자기가 사기치러 당한 거 아니다. 남현희 씨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이런 쪽에 얘기하거든요. 이거 지금 뭐가 입장을 바꾼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은 처음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 프레임으로만 봤을 때는 남현희 씨가 공범이다. 약간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뒤에 뉘앙스로는 살짝 이제 남현희 씨가 뭐 자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실체를 몰랐을 수 있다. 몰랐다. 그래서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제 나 혼자 한 거다.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제가 최초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이런 여러 가지 공범이 있는 사건들이 터졌을 때에는 사실 엮일 수 있는 사람들을 빼는 게 그러니까 공범이 아니고 단독 범행으로 가는 게 죄질 면에서는 사실 조금 더 그래도 경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형량에 있어서 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지금 지금 전청조 씨 입장에서는 공범이라고 이렇게 갔지만 이게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뭔가 이 조사도 받고 뭔가 변호인의 조력도 좀 받으면서 이렇게 공범으로 가는 프레임이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다. 좋은 게 없다 이거. 이런 조언을 조금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약간 법률적 조언의 분위기가 납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이라도 조금 뭔가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는 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약간 이렇게 조금 대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네. 방금 본 영상의 뒷부분 영상. 그게 이제 가장 최근 건데, 그러니까 남현희 씨와 관련해서 그 남현희 씨가 말한 게 다 사실이고 자기가 혼자 뭐 스스로 단독으로 한 것 같은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진술로 남현희 씨가 최근에 공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공범 의혹 자체가 그 지금 전청조 씨의 태도 변화에 연동되어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무엇이냐면 어떠한 증거가 얼만큼 갖고 있느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기 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그 시점이라든가 또 알고 나서 일정한 암묵적인 의사가 통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뭐 증거들 뭐 그것이 예를 들면 통장의 공통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특정 시설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부분도 될 수가 있고 또는 특정한 물건에 대한 상호 전달 과정에서의 뭐 이름의 뭐 등장이라든가 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이 수익 자체가 분명히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일정한 시설에서 연동되어 있고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범의 이른바 기능적 행위 분배, 너는 이 일을 하고 나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얼만큼 증거를 갖고 있느냐 이것에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와 같은 의심은 있지만 특별히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 공범이 되는 입증을 또 못하게 되는 결과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어떤 이 생각과는 이제 별도로 예.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지금 그 전총조 씨 입장에서는 전략을 바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본다면 이 남현희 씨하고 대척점에 쓰는 것이 특별히 이득이 될 것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무엇인가 회유의 손짓을 보낸다고 할까요? 무엇인가 그 협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손짓을 보인다든가 또는 무엇인가 그 동정심에 호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예. 종국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예. 오히려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 대척점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전총조 씨는 마음속에 갖고 있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저 법원에 가서 영장 실시심사를 받으러 가는 저 모습이 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네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남현희 씨가 운영을 했던 이 펜싱 학원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다시 좀 주목을 받는데 일단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좋아. 알겠어.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감독님, 저희 이거 해결해야 돼요. 랑 공부하고 하는 거 사실이다. 한 아이와 10번 이상 스캔 방법이 있었어요.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저희 쪽 가족 중에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군대 갔다 오세요. 최대한 어른들이 일을 맞추자. 이게 가장 급하지 않을까. 사실은 뭐 100번 뭐 의심스럽지만 그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아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성폭력 사건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이경민 변호사. 예. 일단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에서 벌였던 이 일, 요거 좀 설명해 주시는데 화면에 좀 준비됐거든요.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그 작년에 이제 있었던 문제인데 일단은 이제 남현희 씨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코치가 그 학생을 상대로 이제 성추행, 성희롱을 이제 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 학생에게 이제 뭔가 이 학생이 남현희 씨한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알리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이제 남현희 씨 측에서 그런 조치를 사실 취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대로 뭘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예. 뭐 방임한 겁니까? 뭡니까? 방조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예, 일단은 뭐 조치를 취한 걸로는 뭐 떡볶이라든지 지금 뭐 나오는데 뭐 떡볶이 피자가 뭡니까? 갑자기 저기서? 그 떡볶이 피자를 이제 사주고 그리고 그 운동복 관련해서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쿠폰을 또 이제 줬다고 해요. 뭔가를 하여튼 이 피해 학생이 좋아할 만한 걸 해주면서 뭡니까 그럼? 뭔가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 이 문제를 너무 크게 이제 좀 이슈화 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게 이제 전총조 씨입니다. 전총조 씨가 이제 이 학생에게 다시 접근을 해서 이제 했던 말이 조금은 저도 이제 그런 말 들으면 무서울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너 선수 생활 못하게 할 수 있다. 자기가 왜 경호원을 데리고 왔느냐. 지금 저 사건에 전총조가 개입이 돼서 그 피해 학생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그 학생에게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또 자기한테 이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이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총조 씨가 이 남현희 씨의 이런 학생과 코치 사이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도 좀 관여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럼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은 겁니까, 그게? 사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좀 축소시키려고 이제 했었던 그런 이제 행동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이후에 또 다른 학원을 또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원이 또 전총조 씨가 또 운영을 했던 학원, 매너리라는 학원인데 그 학원을 또 이제 또 소개를 해줬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자기의 이런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이거를 이슈화시키지 않으려고. 이거는 약간 지금까지 나왔던 전총조 씨 관련 사기 사건하고 다른 결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예, 맞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에 전총조가 등장을 하는데 남현희 씨가 피해 학생에게 새 학원을 소개시켜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좀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른 학원을 가라. 근데 그게 전총조가 운영했다는 펜싱 학원, 이름이 매너리예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거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저 성폭력 또는 성추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저 사건이 숨은 또 추동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해봄직합니다. 추동력이요? 여기서 추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정확하게 공격적으로 남현희 씨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전총조가.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변호사 잘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역할을 전총조가 한 것이죠. 여기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 사건을 나쁜 의미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죠. 해결. 왜냐하면 저 피해 여학생을 지금 이 성폭행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코치가 7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고인이 됐단 말이죠. 고인이 됐다는 거죠. 왜냐 이 사건의 혐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7월 말로 기억하는데 그 7월 초쯤에 이 펜싱 대회가 뭐 있었던 그 시기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총조가 이 피해 여학생을 감금을 해서 일정한 폭행에 준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 얘기도 나옵니까? 그것이 지금요?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은요. 보도가 되고 이와 같은 그 사항이 지금 그 10월 중순쯤에 모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됐죠. 그러고 나서 지금 전격적인 결혼에 대한 공개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의 눈도 있습니다. 시차로는 그 뒤니까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하나의 연결고리 상에서 무엇인가 전총조 씨가 무엇인가 그 남현희 씨가 어쨌든 이 업체 학원의 대표니까 있어 책임지어야 할 것을 무엇인가 무마하고 무엇인가 해소하는 이런 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무엇인가 이 맥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학원에 관한 얘기가 그 나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매널이라고 하는 이제 학원인데 그 학원은 일반 지금 관원들이 와서 하는 수강료보다 플러스 50에서 100만 원 더 비쌌다. 그래서 150만 원, 200만 원의 고가 레슨비를 고가 학원 냈는데 이것을 지금 전총조 씨와 남현희 씨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한 것 같다라고 하는 정황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레슨비의 입금 통장은 남현희 씨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게 굉장히 수상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다고 본다면 암묵적인 동의, 묵시적인 기능적 분배 또는 언론에서 뭐 얘기하는 경제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 이 매널이라고 하는 학원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매널 학원에 관한 전반적인 이 수사도 함께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용윤 변호사. 근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 문제의 코치가 지난 10월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건이 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른바 이 학원에서 벌었던 이 사건 관련해서 남현희 씨와 정종조 씨는 뭐 책임을 물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건? 이것도 사실은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이 지금 코치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핵심 인물이죠. 여기 어쨌든 코치가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남현 씨랑 전총주 씨가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학생에게 어떠한 또 가해 행위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가장 이제 뭔가 이제 입증을 할 수 있을 그런 증인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중요한 참고인이었는데 근데 이게 사망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전총주 씨나 남현 씨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알지 못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되게 일부였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을 뿐이고 학생들이 말하는 부분은 조금 과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부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봐서 처벌까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중요한 지금 사람이 코치가 이제 사망에 이뤘기 때문에 사실 처벌까지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 뭔가가 중요해 보이는데 약간 좀 뭐가 벽에 막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 경찰서 아마 좀 보긴 보겠죠. 이 내용까지요. 지금 워낙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요.